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6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현장에서 수업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학력평가 본 다음에 수업을 왔단 말이에요. 많이 피곤했죠. 오케이? 근데 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3월 달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하루 종일 시험을 보는 것을 봤을 건데 제가 고1은 항상 말하지만 기말고사가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학력평가는 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사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풀었다면요 안정적으로 등급은 나왔을 거고요. 사회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저랑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이 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친구들도 대부분 잘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력평가를 잘 봤다고 해서 너무 들뜨지 말고 제가 현장에서도 말했는데 우리는요 기말고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학력평가 해설 강의는 재미로 한번 봐주시고 그래도 이번에 우리 시험 범위와 연관 있는 것을 제가 좀 더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아마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1번 문제부터 빠르게 한번 해설해 드릴게요. 보자고요. 1번입니다. 밑주신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중간고사 때 다 봤던 겁니다. 쭉 보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갈판과 갈도라고 간석기, 정착생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아, 신석기 시대구나 라는 거 우리가 잡히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자고요. 팔간회가 개최되었다라고 하는데 팔간회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불교 행사다.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죠. 오케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정답이라 부를 거고 비파요 농검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라는 거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었다. 당연히 초기 철기 시대 이렇게 우리가 정리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는 부영고라고 해서 부여의 제천 행사다 라고 정리했던 거예요. 1번의 정답은 2번 주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가 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뭘까? 와우, 이거 우리 중간고사 때 본 학교도 있고 이번에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건데요. 보니까 우리 태경목문 역시 개경이라고 해서 내신 한국사 할 때 정리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신 한국사 강의를 정말 많은 친구들이 봐주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경종 때 이르러 가지고 이제 시정전시가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목종 때는 개정전시가, 문종 때는 경정전시가예요. 결국에는 이 토지 제도는 전시과 제도를 말하는 것이네. 그렇죠? 그러면 전시과 제도를 운영했던 이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고려다라는 거 우리가 잡혀야 되겠죠. 그러면 고려시대의 경제정책 보러 가볼게요. 자, 진대법이라고 하면 이 진대법은 고구려의 고국천황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맞죠? 상평통보라고 하면 조선 후기에 널리 유통된 화폐다. 이렇게 정리될 거고 또한 상품작물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조선 후기였죠. 모내기법이 널리 시행되면서 노동력이 감소하죠.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노동력이. 그래서 오전에만 일하면 오후에는 시간이 남네.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상품을 재배했으니 상품작물이라 부를 것이고 정답은 4번이네.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었고요. 한과 주변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고조선 때죠. 위만 조선 시기의 사실이었습니다. 정답 4번.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한번 볼까요? 쭉. 이 국가 보니까 대조영이 만들었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구려 장수 출신 대조영이 세웠던 이 국가는 발해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보니까 일본에 국서를 보낼 때 스스로를 고려국왕이라고 칭했다라고 했으니 이 국가는 발해를 의미한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발해에 대한 설명 찾으러 가볼게요. 22담로에
왕족 보냈습니다. 백제에서 정말 무기력함을 느꼈던 왕이죠. 무령왕 때 일이고요. 전성기 때 바다 동쪽에 성대한 국가로 불렸네. 발해니까 해동성국. 그리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운영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내신할 때 제가 디테일하게 잡아줬거든요. 고려시대에 국립대학을 국자감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국자감이 고려 말이 되면은 성균관으로 이름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균관이 조선시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학교마다 교과서 표현이 좀 다른데 특정 교과서에서는 공민왕 때 성균관을 정비했다라는 선택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균관은 고려 말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던 최고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고 가들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부여가 될 것이고 도병마사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였습니다. 식목도감과 함께 떠올라 주시면 베스트. 정답은 2번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이 시기에 일어난 농민 천민봉기래요. 무신들이 권력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했습니다. 만적의 난, 망이 망소의 난 등이 있으니까 요 시기는 무신집권기다라는 거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줬을 거예요. 유의방이 내가 넘버원이다 라고 하니까 진짜 넘버원이었던 정중부가 야 비켜 이러면서 유의방 제거했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정중부의 부하장군이었던 경대승이 정중부한테 말하기를 장군은 왜 애들 죽이세요 하면서 경대승이 정중부 제거했고 경대승은 스스로 죽어버리고 최고 권력자 자리가 비었을 때 천민이었던 이의민이 동네 깡패에 끌고 와서 수도 기경으로 온 다음에 패싸움을 벌였어요. 누가 이겼다? 천민이었던 이의민이 승리하면서 이의민이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리했었을 거예요. 오케이? 결국에는 이 시기는 무신집권기다라는 거고요. 무신집권기에 있었던 사실 보러 갑니다.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이거 발해 무왕 때 우리가 배웠던 거죠. 장문휴를 보내서 공격했고요. 남한 산성에서 청과 맞서 싸웠습니까? 병자 호란이다라는 거 우리가 정리돼야 되고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살수대첩이다라고 부르죠. 오케이?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투고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최후 막바지 때 100년의 사이클이 돌면서 몽골이 침략했고 그때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습니까? 이것은 조선시대 광해군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주시면 좋겠네요. 중간고사 때 했던 거 새로 기억나죠? 오케이? 굿.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태조 왕건이 세운 국가래요. 오케이? 우리는 바로 떠올라 줘야 되죠. 고려다라는 거 떠오를 것이고 통치 제도라고 그래요. 고려는 중앙이 이성육부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방간이 파견된 주연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편이 훨씬 많았다. 이런 것도 있었고 학생 2번에 들어갈 내용 찾으러 가볼게요.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누어서 육부를 맡았다. 발해가 되겠죠. 이거 우리 서술형까지 정말 많이 대비했잖아요. 맞죠? 당의 삼성 육부를 도입했으나 운영과 명칭이 독자적이에요. 당나라에는 없었던 좌사정, 우사정 이원적으로 나누어서 운영했네. 육부의 명칭이 유교식이었어요. 충인의 지혜신. 맞죠? 오케이? 너무나 열심히 했던 거고 육조직계제라고 하면은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태종하고 세조가 대표적일 거고 오소경이라는 것은 전국을 9개 구역으로 나눴을 때 수도가 경주라서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거잖아요. 신라였습니다. 신문왕 때 구주오소경. 전국을 경기와 오도양계로 나누었습니다. 정답은 4번일 것이고 화백회의라는 것은 어떠한 국가의 귀족회의? 신라의 귀족회의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정리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사 파트 대단원 2에서 사회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은
고구려의 제가해의, 백제의 정삼해의, 신라의 화백해의는 비교해서 좀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6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한번 볼까요?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받았다 그래요. 태종 다음번에 셋째 아들 세종이네. 이야기해줬습니다. 나와랑 책일 사람 여기부터라. 그래서 만든 것이 지편전. 그리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위해서 의정부 서사제. 그러면 이 왕은 누구일까요? 라고 했을 때 조선 세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종과 관련된 내용 찾으러 가볼게요. 우상국이라고 하는데 소처럼 덩치가 컸다라고 해서 제가 그림까지 그려줬습니다. 맞죠? 이 사람은 배에 왕자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지증왕이다라는 거 기억날 거고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정답은 2번이고 교정도감이라는 것은 무신집권기 최충원이 설치한 최고 권력기구였습니다. 교정도감이 설치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최고 권력기관 중방에서 교정도감으로 바뀌게 될 거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장수왕의 MBTI가 파워제이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드렸었고 과거제를 처음 시행했습니까? 고려 광종입니다. 쌍기의 건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고려 문화가 시험 몸에 들어갈 때 고려 초기 쪽에 유교가 발달했다는 증거로서 과거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정답은 2번 주시면 좋겠고 7번 갑니다. 미주신 별난이 일어난 시기를 연패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네. 왕이 의주로 피란을 떠났다라고 그래요. 이 전쟁은요 바로 임진왜란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일본의 전쟁 스타일 한번 말해줬죠. 성주를 사로잡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 그래서 일본은 부산으로 쳐들어와서 20일 만에 서울에 도착해요. 이렇게 빨리 서울에 온 이유가 뭐다? 성주에 해당하는 왕을 사로잡은 다음에 전쟁을 끝내고요. 조선 땅에서 군량미를 확보하고 재정비한 다음에 명나라를 치기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일본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변수를 맞이해요. 그 변수가 뭐였어요? 성주에 해당하는 왕이 백성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케이? 이게 임진왜란이다. 기억날 거예요.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의병 활동했을 때 고조 할아버지 곽재우는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결국에는 이 별난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일본이 쳐들어왔네. 임진전에 외인들이 난동을 벌였으니 임진왜란. 쭉 보니까 인조반정 이전의 답이 되겠네. 정답은 라가 될 거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강해군대 중리외교 펼쳤고 중리외교는 신하들의 반발을 샀고 인조반정으로 이어진다. 요 흐름이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제.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서원철폐, 호포제, 대전 회통까지 보이네. 대전 회통은 내신할 때 제가 진짜 중요하게 잡았는데 대전 통편하면 정조, 대전 회통하면 흥선대원군.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희우시니까 대전 회통이다. 이렇게 정리가 들어갔던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봐야 되겠습니다. 보러 갑니다. 시목을 설치한 것은 누구였어요? 고려 성종이었습니다. 고려 성종. 그 다음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습니까? 신라 진흥왕입니다. 야, 진짜 중간고사 기억 새록 납니다. 맞죠? 국자감을 설립했습니까? 이 국자감을 설립했다라고 하면 고려시대가 될 것이고 미래인 교과서에는 국자감이 설립된 것이 고려 성종이라 나오고요. 다른 교과서에는 국자감이 정비되었다라고 표현될 건데 이것도 제가 하나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고려시대에 대한 기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고려사, 하나가 고려사 전류예요. 이 두 개의 기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는요. 국자감이 설치되었다. 언제? 성종 때. 또 다른 곳에는요. 국자감이 정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문제에서는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수능 문제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성종 때 국자감 정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용영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정조 때 만들어진 국왕의 친위 부대. 정답은 5번이죠. 흥선대원군은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경복궁 중건했고, 이때 돈 없으니까 원납정 거두고 당백정까지 발행했다라는 게 시험 포인트였습니다. 9번 갑니다.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 기처를 숙청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실의 호칭과 관제를 복구했다. 이 기처리가 누구였어요? 권문세족이었죠. 고려시대에 원간섭기 때 고려 여성이 원나라로 끌려가요. 공녀로. 근데 공녀로 끌려갔다가 원나라 황제의 와이프가 된 사람이 기황후. 기황후의 오빠가 누구라 했어요? 기철. 그래서 기철은 고려시대에 왕보다 힘이 세겠죠. 왜? 원간섭기 때 내 동생이 원나라 황제 와이프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민왕이 이제 기철을 제거하면서 친원 세력 숙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고려 공민왕이다 라고 잡히면 되겠죠. 공민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노금을 폐지했습니까? 쿠구쿠쿠 운다라고 해서 우리 신라시대의 신문왕이다 라고 정리했었고, 그 다음에 태학을 설립했습니까? 고구려 시대의 소수림왕. 이번에 문화사에서 시험범위 들어가죠. 태학은 고구려의 국립대학이라는 기억해야 돼요. 홍문관이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성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노비 안건법 고려 광종이 될 것이고, 정답은 권문세족의 대농장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정답은 5번이게 되겠죠. 오케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고1이잖아요. 고1 학력평가가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평보다 어렵네요. 오케이. 자, 물론 둘 다 쉽지만.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한번 볼게요. 양난 이후 서민 문화의 발달이에요.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이 발달하고요. 그래서 농업 생산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발달해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농민들도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문화 생활을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양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한자가 많고요. 시조를 짓더라도요. 형식이 막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서민 문화가 발달한 것이 조선 후기예요. 그래서 풍속화라고 해서 김홍도의 그림이 많이 나오고요. 신복도 있습니다. 판소리와 탈춤도 있을 것이고, 한자는 어려우니까 한글로 된 소설 이런 것도 많이 보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들어갈 내용은 이제 한글 소설 정도가 될 거고 조선 후기입니다. 가볼게요. 팔만 대장경이라고 하면은 고려 시대였습니다.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목탑은 신라 겁니다. 신라 거. 홍길동전 한글소설 정답이라 부르고, 상감기법을 활용한 청자, 상감청자라고 하죠. 고려 시대에 문화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고, 불국토를 형상한 불국사가 창건되었다. 이것은 신라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미래인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으면 이 불국사를 만든 사람은 김대성이다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포인트 잡아주시고 11번 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와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던 거다. 강개토대왕이 기병과 보병 5만 명을 토한다고 했어요.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게 됩니다. 맞죠? 결국에는 가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대왕 시기의 사실. 그다음에 나와보니까 백제 성왕이 관산성을 공격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백제 성왕 때구나. 그러면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걸쳐서 즉위한 사람이고, 성왕은 6세기 쪽의 사람이죠. 결국에는 이 성왕과 함께 살았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이때 신라 진흥왕이었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진흥왕, 성왕 이전에는 5세기나 6세기 초의 사실을 고르면 되겠는데 찾으러 갑니다. 이작에 난 인생 종쳤던 인종 때 있었던 일이고요. 신라가 금강가를 병합했다. 금법 대신 떠오르죠. 아, 신라 법흥왕이네. 신라 법흥왕이 내부적으로 체계를 잡았으니 그 다음번에 신라 진흥왕이 전성기를 누리니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 청해진을 장보고가 설치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신라 말이었습니다. 맞죠? 완도에다가 설치했다가 포인트가 될 거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수복했다. 7세기적에 신라의 삼국통일 가정할 때 우리가 들어봤던 거.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이제 고조선을 위만이 이끌게 되면서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2번 주시면 좋겠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고등학교 3학년 수능도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12번 봅니다. 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2학기 중간고사 범위, 1학기 기말고사 범위 봅니다. 법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죠. 이거는 고려와 조선의 공통점이에요. 오케이? 둘 다 법적으로 양인과 천인. 근데 세부적인 나눈 걸 보니까 여기에 기술관하고 서울이 보입니다. 오케이?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양반이 아닌 경우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죠. 요 사람들보다 중인이네. 이것은 조선시대다라는 게 잡힐 거죠. 서울의 시험 포인트는 뭐예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과 응시가 불가능하다 잡혀야 되고, 조선 후기에 기술관 중인하고 서울은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합니다. 집단 상수 운동, 같은 말로 소총 운동이라는 걸 전개해요. 이때 기술관은 실패했지만 서울은 성공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찾으러 갑니다. 중인. 음서와 공전의 특권을 누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뭐라 했냐? 고려시대의 문벌의 특권이라고 하죠.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입니까? 노비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노비는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 신량 역천이라고 하면은 원래 신량 역천은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고려시대에도 있고요, 조선시대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의 교과서에는요, 조선시대만 나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선시대 상민 중에서 최하층을 차지하는 것이 신량 여천이다. 신분은 양일이지만 하는 일이 천하다. 봉숙군, 조장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향부곡서로 가면은 고려. 정답은 5번이네. 집단 상소 운동. 됐죠? 시험 포인트 잡혀야 됩니다.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 봅니다. 이것도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 들어가죠. 외우는 법 알려드렸는데, 문종의 넷째 아들로서 승려입니다. 왕자 출신의 승려. 그렇기 때문에 왕자 출신이니까 교정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어요. 이 승려는 뭐라고 했어요? 의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 풀 때 팁 줬잖아요. 내신 수업 때. 의천은 대각국사 의천, 이렇게 기억하면은 시험 문제 풀기에 좋고요. 그리고 의천 문제는 제가 무조건 치킨 브랜드 교촌 말고 교천 치킨이면 풀린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교정 중심의 선정 통합하면은 의천이죠. 근데 선택지에서 선정 중심의 교정 통합이라고 하면 진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정이 기준이니까 교천 치킨 이렇게 가는 거 알겠죠? 그러면 남은 것은 뭐다? 천자가 들어가는 해동 천태종이 답일 거예요. 찾으러 갑니다. 어디 갔을까?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성리학을 고려에 도입했습니다. 누구예요? 고려 말에 안향. 그러면 내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선시대에 안향을 기리기 위해서 주세붕이 만들었던 최초의 서원은 뭐예요? 백운동서원. 이 백운동서원이 이황의 건의를 받은 국왕한테 현판을 하사받아서 소수서원으로 바뀝니다. 요게 정리돼야 되고, 혹시 이 내용이 안 잡혀 있다, 선생님의 원탑 내신 한국사 개념 완성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진짜
인강에서 통틀어서 대한민국에서 통틀어서 내신 맞춤이에요. 선생님의 그 교재에 넣은 문제들은요. 학력평가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내신 문제에 맞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풀어봐라. 대동여지도라고 하면은 조선 후기에 있었던 국학입니다. 나라의 학문을 연구할 때 우리나라 지도. 수선사 결사 지읒 시옷이라고 해서 진울이다 라고 잡혀야 되고, 빈곤가에 응시해서 급제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최치원이 있습니다.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주시면 좋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미주신 봉기가 일어난 시기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난 시험범위네. 쭉 보니까 자료를 보는 한국사래요. 조세와 군포와 한국 합쳐서 삼정이라 그러네. 삼정이 문란했어요. 그래서 임술련에 진주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이 봉기는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했을 때 임술련에 있었던 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임술농민봉기의 포인트,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고, 밀란이 일어나는 지역에 파견되는 관리를 안핵사라 그랬고, 이때 파견된 안핵사는 참고로 박규수,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던 평안도 관찰사 그 박규수, 그리고 그 박규수가 훗날 통상 개화론자가 되어서 개화파 형성에 영향을 주는 그 인물. 알겠죠? 그러면 임술농민봉기와 관련해서 찾으러 갑니다. 이 시기는 세도정치기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철종대 있었다. 정답 1번.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했습니까? 신라 말의 상황. 대표적인 호족으로서 견훤과 궁예가 있었던 거고요.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이 대립했습니까? 고려시대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된 거. 진골 귀족 간의 왕위 쟁탈전이 심해진 것도 신라 말의 상황. 제가 해이라고 하면은 고구려의 귀족 해이였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15번 갑니다.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때 들어가는데 볼게요. 박납의 폐단이라고 해요. 박납의 폐단 때문에 곡물을 토산물 대신에 쌀이나 동전으로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 많이 했어요. 공자가 말하는 이상사회, 대동사회에서 따와서 대동법이다라는 법, 대동법이죠. 이거는 선해청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선해법이라고도 불리고요.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거둔다라고 해서 원래는 집집마다 부과하던 세금을 토지 결수에 따라서 부과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대동법 시행의 결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가 공인이 등장했다라는 점. 공인이 물건 사올 때 돈 주고 사오죠. 상품을 화폐를 주고 사는 경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는 점.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예요. 찾으러 갑니다. 역시나 정답은 1번.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고, 신라 촌락문서라고 하면은 신라죠, 신라. 세금 거두려고 쓴 거고,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과전법이 있습니다. 건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대농장을 몰수해서 신진 사대부들이 복무대가로서 받았던 것이 과전법이잖아요. 오케이? 군포징수를 1인당 2필에서 1필로 줄여준 것은 균역법이고요. 영조 때 시행된 거죠. 양인의 수를 늘려 국가지정을 확충하였다. 요거는 별표 하나 주고, 이번에 사회사 문제 들어가죠. 양인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거 영조 때였어요. 영조 때 노비 종모법이라는 걸 시행하죠. 원래 노비라는 것은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여야 돼요. 하지만 엄마의 신분을 따르게 하면서 노비의 수를 줄이려고 노력했고요. 두 번째가 순조 때였습니다. 순조 때 공노비를 6만여 명 해방시킬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사회사에서 이번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양인을 늘려서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함이다. 무조건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정리 하나 해두기. 오케이.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한번 봅니다. 4대 교린이다 라고 했을 때 쭉 보니까 알겠네. 이거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네. 그래서 우리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는 4대 교린이다 라고 해서 배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당시 바다 건너에는 명나라, 여기는 여진, 그리고 또 일본 요렇게 있을 때 당연히 명가는 4대 관계 맺었을 것이고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군육신하고 무역 써보니까 이것은 여진에 대한 거, 명에 대한 것도 4대를 하면서 조공을 바쳤으니까 남은 것은 일본과 관련된 것이 가이드가겠네. 일본과 관련된 것은 세종대왕을 기억하라고 했죠. 세종대왕이 훌륭하지만 비만이다. 왜 비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세종대왕이 말해줬죠. 나는 스시와 삼계탕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래. 그래서 스시마 정벌, 삼포계양, 개해약조 요 셋 중에 하나가 답일 거란 말이죠. 찾으러 갑니다. 오케이. 부산포 등 3포를 개방했다. 정답 2번인 거죠. 오케이.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습니까? 이거 몽골이 설치한 것이다 라는 거 잡혀야 되고 신라방과 발해관을 설치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대 시기에 대외 교류와 관련된 거죠. 신라방이라는 것은 신라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거고 발해관이라는 것은 발해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무령왕릉이라고 하면은 백제죠, 백제. 그래서 백제가 중국의 남조와 교류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맞죠? 별무반 창설과 동북구성이라고 하면은 윤관을 빠뜨리면 섭합니다. 맞죠?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별무반이 만들어지고 이 별무반이 여진 정벌하고 나서 동북구성을 쌓았다. 그렇죠? 정답 2번. 17번 갑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국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볼까요? 쭉 보니까 여기 있네. 정중부난 때 이의방을 도왔대요. 오케이? 그리고 충선왕 보입니다. 충성 충자가 들어가 있고 왕자로 끝나네. 아, 원간섭기. 정중부난이라고 하면은 무신정변을 말할 것이고 이 국가는 고려일 겁니다. 고려의 사회사도 이번에 시험법에 들어가니까 찾으러 가볼게요. 골품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규제하였다. 이거 어떠한 나라예요? 신라. 팔조법이라고 하면은 고조선. 농민은 지극이 없어서 백정으로도 불렀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이 표현이 교과서마다 좀 달라가지고 문제가 될 건데 그래도 많이 채택된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원래 이 백정이란 단어는요. 고려시대의 백정은 직역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려. 오케이? 하면 조선시대의 백정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도축업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천민으로 간주됩니다. 오케이? 근데 고려시대의 백정은 원래 직역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농민을 백정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퉁친 교과서가 있고요. 농민은 백정이다라고 같다라고 해놓은 교과서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문장으로 기억하세요. 대다수의 농민을 백정으로 불렀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 교육과정에도 문제가 됐던 건데 총 9개의 교과서가 서술이 다 달라요. 이유가 뭐냐면은 연구하는 연구물을 보더라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의견이 여러 개니까 혼선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대다수의 농민을 백정이라 불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시험 문제 안 틀릴 거예요. 오케이? 제가 정리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족이 서원을 중심으로 향춘을 주도한 것은 조선이고 그 다음에 향전이 일어난 것도 조선 후기였습니다. 정답은 3번. 그렇죠? 오케이. 18번 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한번 볼까요? 쭉. 대구광역시. 자, 왜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충렬왕이라고 나오네. 원간섭기다. 이것도 이번 시험법에 들어가네. 여기 나온다. 1년이 있었고요. 불교의 내용과 설화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유사.
이 삼국유사의 시험 포인트 한번 알려줄게요. 이거는 원간섭기 때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고 삼국유사와 마찬가지로 같은 충렬왕 때 뭐가 나오냐면 이승유의 제왕운기가 나와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다?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내세웠다라는 거고요. 최초로 단군을 기록한 것이 삼국유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 원래 고려시대에는요.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원의 간섭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민족성이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의 뿌리가 어딘지 막 타고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단군 할아버지가 있었고 최초로 단군을 기록한 게 삼국유사, 그 다음이 제왕운기예요. 오케이? 결국에는 이 이련이 썼던 삼국유사의 포인트는 단군과 관련된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찾으러 갑니다. 역시나 정답은 1번이죠.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되는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삼국유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고려시대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돼요. 오케이? 교과서마다 이 정통성을 강조한 역사서는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냥 요거는 조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삼국사기라고 기억해야 되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그다음에 청의 선진문물 수용을 주장했다. 이거는 북학파 실학자 북학의를 썼던 박제가를 기억해야 되고 박제가는 서얼이면서 규장각 검서관이다. 이렇게 정리돼야 돼요.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해서 서술한 것은 대표적으로 이재현의 사략이 있습니다. 오케이, 사략. 그래서 정답은 1번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 잘 보시고 혹시나 어려우면은 원탑 내신 한국사로 오시면 돼요. 19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볼게요. 낙성대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장소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강감찬 같은 경우에는 귀주에서 거란을 물리쳤네. 귀주 대첩이고 귀주 대첩 이후에 고려는요.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그래서 천리장성이라는 것은 한국사에서 2번 나온다고 했어요. 한 번은 고구려가 쌓은 천리장성, 한 번은 고려가 쌓은 천리장성인데 두 개는 이름이 같을 뿐 위치가 다르다라는 게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천리장성 주시면 되고 대가야를 병합한 것은 신라 진흥왕입니다. 금법 대진 이렇게 우리가 잡혀야 되는 거고 강동 육주는 서희의 외교단판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습니까? 백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굳이 왕을 묻는다면 문주왕입니다. 당과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나당 동맹이 체결되었네. 김춘추가 건너가서 나당 동맹을 체결했다. 정답 3번. 됐죠? 20번 갑니다.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수원화성 나왔습니다. 맞죠?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한 것이네. 수원화성 하면은 조선 정조. 그러면 정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볼게요. 규장각을 육성하였다. 정답이라 부를 것이고 영정법은 인조 때, 그 다음에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 농사직설 같은 경우에는 세종 때, 독서 삼품가는 참고로 신라 거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왕을 굳이 묻는다면 원성왕입니다. 이 독서 삼품가는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니까 하나 설명해주면 유교 경전을 독서 읽고요. 3등급으로 나누어서 인재를 등용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신라 거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굿. 이렇게 정리되면 끝.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고등학교 1학년 6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지어볼 건데 이번에 학력평가 못 봤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1학기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1등급 만점을 획득했습니다. 기말고사도 저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저와 함께 하지 않은 친구는 제 손을 잡고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이었습니다.